안녕하세요. 한결국어원에서 선사고 국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란 선생님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선사고 신입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선사고 배정을 받으시고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국어 공부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공부 방법도 다르다 하는데 선사고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사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사고 설명에 앞서서 2022년 국어과 올해 2025학년들은 국어과 교육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개정되는 사항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해서 2021로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통 일반 선택은 9등급제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성취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제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었던 거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 이번에는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 과목까지 다 5등급으로 상대평가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늘어난 거겠죠. 과목이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는데 고교 학점제 조금 이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 방법이 이제 암기 위주 평가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내신 평가 방법이 바뀌면 평가 내용이 바뀌면 평가 방법도 바뀌게 되는데 오지 선다역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졸업을 하려면은 어떤 일정한 학점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학점이 192학점 이상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192학점 중에 교과가 174학점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이라고 이 이상이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수업 일수만 채우면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점을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생겼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의 특징은 전 과목이 학기제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학기제가 아니어도 학년제로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대로 내신 5등급제인데요.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이제 전면에서 내신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주목할 점인데 고교 학점제를 들어가면서 40점 미만의 점수가 되면은 미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미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자, 예방하자, 보충 지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게 지금 좀 약간 비상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40점 미만이 되면은 학교에서 따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학교에서 좀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 아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더라고요.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1등급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아이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1등급의 진입폭이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낮아졌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예전에는 만약에 학생 수가 200명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8명까지가 1등급이다. 이제는 20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1등급인데 한 명은 만약에 200명일 때 한 사람은 전교 1등을 했고 한 사람은 전교 20등을 했어요. 근데 둘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게 변별력이 생기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현행 9등급 유지입니다. 그러면 변별력 확보해서 내신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세특이라든가 대입 갔을 때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이제 다른 세특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금. 이제 등급을 보면은 지금 등급폭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가 되면서 폭이 좁아지면서 중위권 학생들의 부담감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개편안입니다. 바뀐 대입 개편에는 현행은 지금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하고 선택으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 했는데 화법과 장문과 언어의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형으로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화법과 언어와 매체를 더 선택을 하는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유불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개편안에서는
모두 다 공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을 하고요. 화법과 언어, 이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화법과 언어,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을 공통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이제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고입니다. 궁금하실 선사고인데요. 특징을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요. 교과서 비중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선사고는 그 프린트 자료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비중이 크고 수업 내용을 굉장히 충실히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요. 각 단원별의 정석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는 뭐 표현상의 특징,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감상법 이러면 아니면 뭐 정서와 유사한 작품을 골라라 뭐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교과서하고 연계 작품, 그 학습 활동에 보면 연계 작품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외부 작품 같은 경우도 같이 묶어서 뭐 작품 예를 들면은 자화상을 배웠었는데 자화상이 윤동주의 시인데 윤동주의 뭐 쉽게 쓰여진 시라든가 참회록이라든가 이런 시하고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 이야기 보면 교과서가 이게 교과서 비중이 1학기 때는 교과서 100%가 거의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2학기로 들어가면서 프린트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데 교과서만 100% 내자고 하면 변별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화의 원리 지문을 그러니까 화법 지문들을 좀 많이 바꾸십니다. 대화의 원리 지문을 아예 새롭게 선생님이 아예 짜셨어요. 협상 부분이었는데 협상을 아예 선생님이 새롭게 다 지문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가 좀 되게 특이한 게 선지 선택형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6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선지 선택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이거든요.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모르면은 애들이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역시 0개냐, 1개냐, 2개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오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6문제가 나오니까 애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왜냐면 답이 잘못되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프린트가 들어가면서 교과서 프린트들을 이제 주위에 보면은 2학기 중간고사보다는 2학기 기말로 가면서 프린트가 선지들이 좀 굉장히 길어집니다. 특히 보기들이 좀 세트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길어지는데 보기는 대체적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보기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외부 선지의 기준, 문제를 푸는데 외부 근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본문과 선지의 답을 제대로 분석해서 답을 고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사고의 좀 특이한 특징 중에 선사고는 혁신고등학교입니다. 선사고는 혁신고등학교인데요. 혁신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가 좀 다양한 수업 방법이라든가 수업 형식들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주제 통합 또는 주제 융합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년별로 학기가 딱 시작되면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모이십니다. 모이셔서 어떤 주제를 하나를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각각의 과목별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수업도, 그러니까 프린트 자료도 주시고, 지문 자료도 주시고, 프린트 수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토론하기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결국은 뭐냐면 내신에 출제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 자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물론 학교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프린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분석 자료도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준비도 새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특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학이, 선사고는 문법이 문학보다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부담감이 좀 크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이 보통 크게 네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원 중에 1학기 기말은 이게 묶어서 두 개씩 묶어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은 2단원, 2학기 중간에서 또 2단원을 몰아서 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크죠, 지금. 그래서 문법을 놓쳐버리면 내신이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단순 암기형도 가끔 하나씩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형, 탐구형까지 여러 문제들을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뒤에 이제 그래서 문법 정리만 해보면 안 돼요. 1학기 기말에
보면 37.6점이 됐고요. 2학기 중간이 좀 부담이 굉장히 컸죠. 66.7점이었습니다. 1학기 기말은 27문제 중에 10문제가 나왔었고요. 문법이.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에서는 27문제 중에 18문제가 문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 특징만 좀 볼게요. 문법 시험을 좀 몰아서 본다 아까. 그래서 부담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문법 자료도 중요합니다. 선사고는 프린트 문법 자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단원도 있고 주지 않는 단원도 있는데 주는 단원일 때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다수라는 거. 그다음에 단순 암기형부터 분석형, 아까 말씀대로 탐구형 문제까지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한 그런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학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문법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른 예문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 문법 지식을 활용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선사고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은 문항수입니다. 근데 이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되는 건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는 서답형 문제가 20종이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2024년에는 그냥 객관식만 100%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고 있고 평가 방법도 약간 변화가 될 거라고 그랬죠. 지식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 평가 방식도 오지 선다형 중심이 아니라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 생각에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항수가 아까 27문제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보통은 30문제, 33문제 이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7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점수차가 3.5에서 3.9점입니다. 그러면 세 문제를 틀려버리면 벌써 90점대가 아니라 80점대 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실수하는 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히 풀 수 있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선사고의 기본적인 특징들이고요. 이제 선사고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사고 대비를 보통 한 7주 정도 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주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시험 범위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주에서 4주까지는 교과서 프린트 분석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과제 나가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 전에 저희 강의가 한번 끝나면 1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1강에 대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매주 수업 30분 전에, 좀 양이 많다 그러면 4, 50분 전에 와서 테스트 준비를 하고 확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과를 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테스트는 전부 다 100%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거나 아니면 빈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답지도 줍니다. 왜냐면 답을 외워오는데 그 외워오는 양들이 그냥 단순히 외워서는 안 되거든요. 이해하면서 외워야 될 정도로 양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테스트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5주차 되면은 어려운 지문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중에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관련, 문학과 관련된 외부 관련 이런 것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해서 외부 관련 작품들을 정리합니다, 지금. 그리고 내신 대비 마지막에 6주차에 되면 원래는 제가 이 6주에서 기출문제, 한 3개년, 4개년의 기출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기출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없다 보니까 기출과 최대한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이제 그리고 문학작품이 비슷한 문학작품이 있으면 그런 유형과 비슷하게 문제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구성해서 풀리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보 7주가 되면요, 전 시험 범위를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해 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 정리를 들어가면서 요약본을 이제까지 배웠던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들도 이때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 수행과 테스트 통과 여부는요, 부모님께 문자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지금. 선사고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발표가 되고 학교가 발표되고 2월 달 한 달 정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기간을 이용해서 좀 공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우선 공부를 할 때 문학 파트
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파트를 공부할 때 문학을 고전보다는 현대 문학 중심으로 현대시라든가 현대소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의 그 감상법을 좀 익혀오고 그다음에 문학의 개념을 좀 한 번 더 익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학생이다, 욕심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문법에서 의문과 의문의 변동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의문과 의문의 변동 파트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면 내신을 대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선사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